아파트 공급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왜곡된 전북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분양권 불법 전매의 허술한 단속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을 찾는 중국인 유학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학생 감독이 강화되고 미국과 일본, 유럽 대학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전북의 주택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쏟아져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새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기존 아파트까지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곡된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말뿐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실태를 고발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당첨자를 발표한 전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만성지구는 공공택지라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곳곳에 불법 중개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분양권의 불법 전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일 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년 후에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1년 후에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저 믿고 기다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물건 드릴게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전주시도 이런 불법 분양권 전매를 대충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공무원증 증을 제시해야 될 때 있거든요. 단속을 하면. 안장이랑 이게 경력 단속반이라고 그러게 명찰이랑 공무원증을 차고 가니까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네, 단속된 것이 없어요. 저희들 가면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말뿐인 전주시 단속에 분양권 불법 전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양권의 불법 전매가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자도 문제입니다. 빚을 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큰 길 쪽과는 다르게 이면도로 쪽에는 비어있는 상가가 즐비합니다. 건물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임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전북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13년부터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고 올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공실률이 많죠. 메인 도로는 괜찮은데 안쪽으로는 공실이 많아요. 공실률이 높은 것은 소비 부진과 과잉 공급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상가나 건물에 투자한 은행 대출금이 해마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7.6%보다 2배나 많습니다. 전북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에 특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는 에코시티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천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에 따라서 부실화 진행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실질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잉 투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제10회 이산가족 상봉에 전북의 7가족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1차로 전북의 4가족이 북의 이산가족을 만나고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2차 상봉에 전북의 3가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진안에 사는 98살 이석주 할아버지로 할아버지는 65년 전에 헤어진 북의 아들과 손자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군산시 나포면에 종합시험센터를 건설하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종합시험센터 안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4곳을 굴착한 결과 한 곳에서 폐기물이 100톤가량 묻어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은 집안 강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주군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올해부터는 심의가 의무화됐지만 무주군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무주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개인이 4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이 터미널에 무주군은 2년간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은 7억 3천여만 원으로 매입 비용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재산가액에 배가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그 보조금에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그러나 이 사업에 전라북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3억 8천만 원 가운데 전라북도 예산은 2천만 원뿐입니다. 국비도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괜찮아서 주는 건데 끝까지 자치단체에서 끝까지 이렇게 막 애매하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전라북도는 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그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 보조금에 주는 그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 보조금 지원에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심의 제도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 효성 탄소공장 옆에 탄소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효성공장 옆에 2,280억 원을 들여 82만 제곱미터의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에 탄소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탄소섬유와 관련된 기업 유치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품업체 5곳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네오크레마와 한옥푸드 등 식품업체 5곳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며 지난달 11만 6천 제곱미터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 학생 수가 최근 크게 줄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이 부족한 지역 대학으로선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하남성에서 대학을 졸업한 장혜설 씨는 전북대 무역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졸업 후 중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입니다. 교환 학생으로 여기에 왔어요. 졸업하면 그냥 한국하고 중국 그냥 무역하고 있는 회사를 취직하고 싶어요. 2000년대 초부터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섰고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인 유학생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북대의 중국인 유학생 수는 604명으로 2년 전보다 240명이 줄었고 다른 사립대학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정부의 유학생 감독이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꺾였고 대신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식어졌고 또 실제로 이제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라서 중국 학생들이 이제 동남아보다는 한국보다는 이제 좀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 선진국들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와의 연계가 부족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부산, 충북 등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부족으로 지역 대학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떠나는 중국인 유학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자 최규성 의원 등 79명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은 현역 의원의 평가 제도가 정무적인 판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완전 국민 경선제로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며 현역 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혁신을 위해 현역 의원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역 의원 20% 배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엉겅퀴는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생 약초입니다. 엉겅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생활 하원우 기자입니다. 약초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고 있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동의보감에 어혈을 풀고 진통과 항염증 효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연구한 결과 엉겅퀴가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엉겅퀴 종자 껍질의 추출물을 관절염을 가진 동물에 사용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관절 부종이 52%, 진통이 41% 줄었습니다. 관절염에 특히 통증과 부종이 심한 것을 억제하였고 그리고 관절염 조직인 무릎의 연골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엉겅퀴 추출물은 관절염으로 연골이 파괴되는 것 또한 막았습니다. 연골 파괴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존 치료약의 77% 수준을 보였습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와 천연물 신약 개발에 청신호가 마련된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은 국내 시장 규모가 1,2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근본 연구 결과를 이제 시장 쪽에 치료제 개발이나 건강 치료에 했을 때 대체 효과가 있고요. 엉겅퀴의 관절염 개선 효과가 인체 실험을 통해 추가로 입증되면 엉겅퀴가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읍의 육개농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사육하는 동물복지 육개농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농림부는 정읍의 육개농장을 육개 분야 동물복지농장 1호로 경기도 완성의 토종닭 농장을 2호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은 동물의 고유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 사료, 급수 등의 사육 환경과 밀도를 관리해주는 농장을 뜻합니다. 전북애양운동본부가 오늘 전주에서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애양운동본부는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 도민 절반가량이 기회가 있으면 전북을 떠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긍정적인 사고와 화합, 결속을 통해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오디션에서 손짱과 MIB, 천연다마 등 3개 업체가 올해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3개 업체에는 마케팅과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한 곳에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본선에 참가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북 신용보증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전주의 한 병원과 제약회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주의 종합병원 1곳과 제약회사 6곳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이 수년 동안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술집 주인 김모 씨에게 제지당하자 김 씨와 김 씨의 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